안녕하십니까. 우리 생명존중 강의, 이번 주가 벌써 이제 9주차 강의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10주가 돼 있고요. 그리고 8주차는 사실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중간고사 봤기 때문에 지난주에 7주차에 해당되는 강의를 했고, 중간고사,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9주차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강의 주제는 성 관련 사회 문제의 이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고요. 사실 최근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성인지성 논란이라든가,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부산시장 또는 서울시의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그래서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이제 그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바로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미투에 대한 문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미투 운동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는 꽤 된 거죠. 2006년에 미국의 여성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에서도 가장 약자인 소수인종이라든가 또는 여성 그리고 아동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연대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용기를 내서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창안한 운동을 우리가 미투 운동, 그래서 미투 무브먼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미투 운동이 사실은 2006년에 시작은 됐지만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 것은 언제냐면은 처음에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벌써 사실은 작년, 재작년, 정확하게는 2017년 12월 정도의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2018년 초가 되면서 굉장히 떠들썩했었던 문제인데, 그때 바로 뭐냐면 2017년 10월에 뉴욕타임즈에 뭐가 났었냐면은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비 와인스틴이라고 하는 이 영화 제작자의 성범죄 관련 기사가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그러면서 그 성폭력의 피해를 갖다 입었었던 그런 이제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도 성폭력 피해자다,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미투 이런 이제 해시태그를 갖다가 달아서 소셜 미디어 SNS상에 막 이렇게 이제 올리면서, 그러면서 공개적인 운동의 성격을 띈 것이 사실은 미투 운동의 본격적인 발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 10월에 뉴욕타임스 기사에 났었던 이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비 와인스틴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상식장에도 나타나고 뭐 했었던 이제 이분인데, 이 하비 와인스틴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영화 제작자예요. 이를테면 Gangs of New York, 뭐 Pulp Fiction, 캐롤 파이터 뭐 등등, 또 화제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화씨 911이라든가 킬빌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갖다가 만든 전설적인 제작자예요. 그런데 이 전설적인 제작자가 결국은 섹스피어 인 러브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는 기네스 필트로가 이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는 그런 이제 그 쾌거까지 올리게 된 그런 영화 제작자였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성추문에 의해서, 그래서 영화 제작자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에서 어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여배우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와인스틴 컴퍼니에서도 이제 해고가 됩니다. 잘리게 됩니다. 자기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뭐 이제 어떤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리게 되고, 순식간에
추락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이 하비 와인스타인에 의해서 그러면 피해를 본 여배우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들.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었던 기네스 펠트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젤리나 졸리. 그리고 프랑스의 배우인 레아 세이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하비 와인스타인에 의해서 뭐 어떤 그 성폭력에 의한 또 성추문에 의한 그러한 이제 피해를 받았었던 이제 배우들이에요. 여기 숫자는 지금 현재 나이를 갖다 이제 표현한 거고요. 굉장히 프랑스의 레아 세이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도 젊은 배우이죠.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기폭제가 되면서 알리사 밀라노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자기 자신도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그렇게 이제 그 SNS 상에 이제 퍼뜨리면서 그러면서 미투라고 그렇게 이제 써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저기 잠깐 읽어보면은 If you've been sexually harassed or assaulted, 그러니까 당신이 성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았거나 괴롭힘을 당했거나 이러한 일이 있다면 write me too as a reply to this tweet. 이 트윗에 대한 어떤 답글로 me too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자기 그 트위터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딱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순식간에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한 50만 건 정도가 트윗에 그냥 쫙 달린 거예요. 댓글로. 그러면서 바로 이 영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파급 효과를 갖다가 이제 가져오면서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민주당 상원의원이었었던 사람도 사임을 하게 되고 하원 의원들의 경우도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이제 성추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임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미투 운동이 발발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됐었던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보실게요. 올해 지구촌에는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의 성추문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진 여성들의 울림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범죄 실태의 침묵을 깨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의 물결을 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30여 년간 여배우와 배우 지망생들을 성추행했다. 뉴욕타임스 보도로 미 영화계 거물의 성추문이 세상에 알려지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펠트로 등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폭로가 쇄도했고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도 피해 진술이 나왔습니다. E poi andava in bagno e tornava con un accappatoio e una crema chiedendoti un massaggio. 와인스타인 사태를 계기로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 운동이 SNS상에서 들불처럼 번지면서 영화계를 넘어 언론계, 정재계까지 뒤흔들었습니다. 나도 당했다, 미투 캠페인은 그동안 불리한 위치 때문에 당하고도 말 못하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간판 앵커부터 대기업 경영진, 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가해자로 지목됐고 15년 전 성희롱 사실이 드러난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장관은 사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Attacked me. He just started grabbing me and trying to kiss me, and then I realized that he was putting his hand up my skirt.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용기 내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침묵을 깬 이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 곳곳에서 암묵적으로 계속돼온 성범죄 실태에 경종을 울린 동시에 196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난 문화적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미투 운동이 지구촌을 갖다 이제 뒤흔들게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미투 운동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미투 운동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성범죄라는 거예요. 성 관련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 관련 범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폭력이에요. 두 번째가 성매매고, 세 번째가 음란물 촬영 및 배포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성범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이 성폭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들. 이를테면 말이라든가 언행이죠. 그 다음에 실적으로 몸을 갖다 이용을 해서 하는 그러한 이제 행동이라든가 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것을 전부 성폭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희롱이고 두 번째가 성추행 그리고 세 번째가 성폭행이에요. 이걸 전부 통틀어서 성폭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는 말 그대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말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로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라든가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언행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리고 성추행의 경우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신체 접촉이라든가 또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그러한 행위. 여기에는 이제 강간뿐만이 아니라 강간 미수를 포함해서 그거와 유사한 그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성폭력은 성희롱, 또 성추행, 성폭행으로 구분이 된다. 각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것이 성범죄 관련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미투 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물론 이거 이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매매라든가 또 음란물 촬영 및 배포. 최근에는 이 3번 음란물 촬영 및 배포들이 또 우리 사회를 갖다 굉장히 뜨겁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예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결국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미투 운동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미투 운동,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럼 어떻게, 언제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의 전개는 사실은 이 2017년 12월에 황해 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계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잡지인데요. 이 겨울호에 괴물이라고 하는 시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문단내 성폭력을 갖다 처음으로 고발한 최영미라고 하는 그 시인이 계셔요. 그분이 쓴 시가 괴물이라고 하는 시예요. 이 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엔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시가. 이엔은 은이에요, 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고은이라고 하는 노벨상 후보자로도 거론이 되는 그런 유명한 아주 문단에서 그래도 저명한 그런 이제 시인인데 이엔 선생의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이엔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그쵸? 굉장히 그때 당시 행동을 갖다 이제 암시하는 내용이죠.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왕년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이엔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라고 이어지는 그런 이제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서는 이엔의 몸집이 커져 괴물이 되자 입을 다물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 문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노털상 후보. 노벨상이라는 얘기겠죠. 노털상 후보로 이엔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이엔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괴물이라는 시를 갖다가 최영미 시인이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문단내 성폭력을 갖다가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는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침몰 깬 미투 캠페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나도 당했다는 의미로 SNS에 이런 문구를 올리고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캠페인이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 나서기를 주저했던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서서히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 최근 인터넷을 통해 불거진 직장 내 성폭력 논란의 공통점은 여성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라는 겁니다. 또 회사에 어렵게 신고했지만 합당한 조치가 없었다고 느낀 경우였습니다. 같이 일해야 될 상사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고가 어려운 게 좀 현실입니다.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해도 사직을 종용한다거나 징계를 한다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지난 2015년 조사에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78%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공식 절차로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런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공통으로 겪는 경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연대하고자 하는 것이죠. 개인으로선 무기력했지만 연대를 통해 회사 등 징계 주체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데 가치를 두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국내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이런 매스컴을 통한 이런 이제 뉴스들이 막 이제 터져 나오면서 드디어 실명으로 얼굴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제 나선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현직 검사의 미투, 법무부 간부의 성추행 당했다. 신문에 드디어 이제 났고요. 방송에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서지영 검사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의 고통을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발작으로 쓰러지는가 하면 유산의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곳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대목도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 JTBC 카메라 앞에 선 서지현 검사는 악몽 같던 시간을 담담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억눌린 괴로움이 터져나온 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그 안검사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안검사가 계속 언론에 올라올 때 원인 모를 현기증으로 쓰러져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냥 발작성 현기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제 고통을 가족들이나 또 남편에게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않아서 그 사람들도 몰랐던 사실 부분입니다. 서 검사는 이런 심경을 스스로 정리한 기록에 소상히 담았습니다. 어렵게 생긴 아이까지 유산되면서 장자연, 성완종 등 자살한 인물들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목숨을 던질 방법밖에 없는지 되물었습니다. 서 검사는 잊으려 할수록 당시 기억이 더 또렷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검은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다가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서 검사는 누군가 그때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해줬더라면 하고 되물었습니다. 미투 운동을 보면서 사실 용기를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저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내 잘못이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이 불명예를 극복하고 검사를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범죄 피해를 당한 게 그 불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에서조차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또 다른 검사도 마찬가지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북부지검의 이문정 검사가 자신의 과거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임 검사는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서지현 검사 사건 조사단장을 맡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검사는 15년 전 직속 상관이 가해자였다고 주장하고 조 지검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놨지만 당시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준석 기자. 서울 북부지검 소속 이문정 부부장검사가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도 15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5월 경주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직속 상관인 A부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임 검사는 회식 뒤 A부장이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당시 수석검사를 통해 A부장이 사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청한 또 다른 선배로부터는 알려지면 손해니 자신 보고 사표를 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는 2년 뒤 또 다른 직속 상관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가 2차 피해를 당한 경험도 털어놨습니다. 부장 잡아먹는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는 겁니다. 임 검사는 2007년 열린 전국 여검사 모임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조희진 성폭력 피해 조사단장에게 이야기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마련된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오늘 이문정 검사가 추가로 폭로한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 내에서도 어떤 그 성폭력 문제, 미투의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아까 그 괴물이라고 하는 시를 쓴 최영미 시인조차도 이제 그 매스컴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실게요. 1년 반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문학계에서 다시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30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말 시를 통해 성폭력을 고발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나온 개간 황해문화입니다. 최영미 시인은 괴물이란 제목의 시에서 선배 문인이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물렀다고 표현했습니다. 30년 선배의 이런 성추행에 항의하고 도망쳤다는 구체적인 상황도 묘사했습니다. 실명 확인은 못 해드리고요. 실제 상황도 있고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사건을 소리를 삼는 건 맞아요. 이엔이란 이니셜과 그가 노털상 후보로 거론된다는 표현으로 당사자가 누굴지 떠올리게 했습니다. 최 시인은 문학작품일 뿐이라면서도 문단 내 성폭력 문제를 담았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문단 내 너무나 일상화된 성희롱과 성추행 혹은 성폭력 문화, 또 하나는 우리 문단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한 그 일종의 우상숭배, 거짓 영웅은 숭배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종의 풍자시죠. 최 시인은 1994년 민주화 세대의 빛과 그림자를 노래한 30 잔치는 끝났다로 유명합니다. 문학계에선 재작년 김현 시인의 폭로로 문단 내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관련 SNS에선 또 다른 문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네, 이렇게 문단 내 성폭력, 미투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문단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사건들이 보고가 되죠. 본인들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가 SNS상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신 작가와 박진성 시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직 출판 편집자라고 밝힌 A씨는 트위터를 통해 박범신 작가가 출판사 편집자, 방송작가 등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작가는 또 여성들을 늙은 은교, 젊은 은교로 부르면서 성적 농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잇따르자 박 시인의 시집을 출간한 문학과 지성사는 유감을 표명하고 조사 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문학계, 연극계에서도 이제 터져 나옵니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폭로가 이번엔 연극계 대부 이윤택 씨를 향했습니다. 10여 년 전 이 씨가 성추행했다는 고발이 나오자 이를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가 이윤택 씨가
후배 여성 연극인의 성추행 피해 고백 직후 연출 활동을 접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극단 미인의 대표이자 연출가인 김수희 씨는 소셜미디어에 10여 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가해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윤택 씨 이미 분명한 정황들을 폭로한 겁니다. 김 씨는 10여 년 전 지방 공연을 하던 중 그가 내게 안마를 시켰다며 내 손을 잡고 자신의 몸을 문질렀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나는 더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방을 나왔다며 이후 그를 마주칠 때마다 도망 다녔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윤택 씨는 곧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씨는 오구, 길 떠나는 가족 등을 연출한 중견 연출가로 30년 넘게 연극계에서 활약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동기로 대선 지지 연설을 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연극계에서 일해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이렇게 문단에서 또 그리고 연극계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는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우리 배우 중에 우리 가까운 청주대학교 교수였었던 조민기 사태도 또 터지게 되죠. 배우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으로 청주대 교수에서 면직 처리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조 씨가 성추행은 사실 무근이며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해명하자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저는 격려와 추행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을 격려 차원의 행동으로 해명하자 청주대 연극학과를 졸업한 배우 송하늘 씨가 반박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조 씨는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예술대 캠퍼스의 왕이었다면서 구체적인 성추행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여학생들을 학교 근처 오피스텔로 자주 불러냈고 강제로 몸을 만진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대 게시판엔 또 다른 피해자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조 씨가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학생들의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교수님이 한 학년에 거의 한 명씩을 지정해서 내 여자라고 부르세요. 학생들은 더 이상 연기를 못하게 될까봐 학교 교수이자 연극계 선배인 조 씨를 고발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딸이랑 같이 야 너희들 동갑이니까 친구해라 했던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 조 씨는 출연 예정인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경찰은 조 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결국은 이런 그 해명이 거짓임이 또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숨을 갖다 끊게 됩니다.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배우 조민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광진구 구이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조 씨가 목을 매 있는 것을 조 씨의 부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성추행 의혹에 휘말리던 조민기 그 연기자도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 도지사였던 안희정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여성 비서가 안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서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생재용 기자. 네, 안 지사의 정무비서로 일하고 있는 김지은 씨가 오늘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안 지사로부터 모두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은 러시아, 스위스 출장 등 주로 해외 출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성추행도 수시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안 지사가 대화 내역이 지워지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이용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 지사 경선 당시 캠프에 합류해 수행비서로 일해왔으며 올해 초 홍보비서로 보직이 변경이 됐습니다. 특히 안 지사의 성범죄 사실을 일부 동료에게 알리기도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안 지사가 미투 운동이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폭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내일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안 지사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 지사 측은 수행비서와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지사 성폭행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9시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 지사는 결국은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이제 복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영화계에서도 우리가 거장이라고 얘기하는 김기덕 감독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영화계 거장 김기덕 감독을 향한 미투입니다. 여배우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김 감독뿐 아니라 배우 조재현 씨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감독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배우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을 앞두고 김기덕 감독이 다른 여성과 셋이서 성관계를 맺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도망치듯 빠져나왔지만 김 감독이 나를 못 믿는 배우와 일할 수 없다며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김 감독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폭행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B씨는 김 감독이 카페에서 오디션을 2시간 하는 중 성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감독과 영화 단짝인 배우 조재현 씨 2명에게 잇따라 성폭행 당했다는 여배우도 있었습니다. C씨는 촬영장 숙소에서 김 감독과 조 씨의 매니저가 밤마다 방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영화보다 성관계가 목적인 것 같았다며 무섭고 지옥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촬영 현장이라든지 촬영하는 감독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음 영화에서는 배제될 것이 뻔하고 배우 생명을 모두 걸고 얘기를 해야 될 만큼 김 감독은 MBC 시사 프로그램에 문자를 보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감독은 감독 지위를 이용해 욕구를 채우거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결국은 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부 그런 그 사실들이 성폭력 관련 사실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죠. 네, 여기까지 1교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